안녕하십니까.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 파일을 맡은 한국고용정보원 정근영 대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늘 행사의 식순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와 인증지표 구성 및 평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PM을 맡은 박보람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과 평가 항목 등 이렇게 아울러서 설명드릴 건데, 시간이 아마 2시간이란 시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기간마다 상황이 다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시간이 다 여의치 않으셔도 저희 전화 아니면 정근영 대리님 이메일이나 저희 내선 번호로 궁금하신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하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몇 가지, 4가지 정도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 프로세스를 재정립했습니다. 네, 저희 신청할 때 기관의 유형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형은 광역형, 2형은 지역 특화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나누게 된 취지는 우수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2개로 나눴고, 신청하실 때에는 2개의 기관 중에 하나를 유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2개를 다 중복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1개 선택하십니다. 광역형의 의미를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시면 온라인 취업 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전국 단위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반면 2번째 유형 지역 특화형은 청년이나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네,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증을 하는 점수 체계도 이제 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증 최저 점수가 구성 항목의 영역이 저희가 있잖아요. 영역별 100분위 중에서 50을 넘으면 됐었는데 그게 100 중에 60을 넘는 걸로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총점은 1000점 만점에서 700을 넘으면 인증됐었는데 100점이 올라가서 800점을 넘었을 때 인증받는 걸로 기준이 상향되셨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는 민간 고용 서비스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었던 신청 영역을 민간 고용 서비스 하나로 일원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2번째 특징은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정리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년간의 인증 마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인증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하실 때 인증을 받으신 기관은 가점이 부여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치라던가 사업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유효 기간 27년에서 29년, 이제 올해 받으시는 분들은 요 3년이 되시겠죠. 그 동안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실 때, 네, 말씀드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민간위탁사업 시 우선 선발 가능하게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단, 요 아래의 별표 표시도 중요하신데요. 위탁 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 결과가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을 2회 이상 받으신 조건에 한해서 우선 선발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지도 단속의 면제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있는데요. 저희 시행공고안에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주요한 내용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3번째 특성 말씀드릴게요. 사업 유형별로 인증지표 구성 항목을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고자 하는 취지고요.
그 파란 글씨 이제 표에서 보시면 저희가 직업 소개 사업과 직업 정보 제공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직업 소개 사업은 원래 19개 지표였는데 저희가 다 통합 정리해가지고 12개로 간소화했고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은 18개에서 11개로 지표를 다 유사성 중복을 피해서 통폐합했습니다. 네. 요 별표의 주석을 한번 보면 이제 단 정보보안관리 지표의 경우에는 ISMS 또는 ISMS-P 인증 결과가 있으실 경우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서 정보보안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대체가 가능하신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인증지표 배점을 또 동일하게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민간 고용 서비스로 신청 영역이 일원화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구인 구직자에 대한 고용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인증 지원하고 우수 고용 서비스 모델을 민간 서비스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법령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안정법 제4조 5항에 의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인증제 사업의 운영 체제가 되겠습니다. 인증제 사업은 굉장히 많은 기관과 협력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한고원에서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총괄 운영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사업 추진 계획 관련 법령을 정비하시고 운영 규정을 수립하시는 이런 큰 계획을 수립하시는 부분을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 쪽에서는 이제 저 기관의 인증서를 수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총괄 운영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보시면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민간고용서비스 기관과 그리고 평가위원단과 인증심의위원회 요 여러 주체를 저희가 다 협의하고 총괄 운영하고 의논 드리고 평가 결과를 서로가 보고하고 준비하는 이런 일련의 역할들을 이제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네. 사업 신청에 관련돼서 이제 보면은 신청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세히 보면 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 제공 사업을 하는 자 등으로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 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3년이 신고한 날로부터 지나지 않으셨다거나 그럼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요. 또 혹시 법령 위반 처분을 받았는데 저희 쪽에서 약간 공유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기관에서도 모르시고 계셨던 부분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연중에 사후관리 모니터링이라는 활동이 있어요. 또 그때 저희가 서류를 다 확인을 해요. 해서 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지 해서 해당이 되시면 그 기간에 저희가 1대1로 방문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라 3년 경과하셔야 되고 신고 날로부터 법령 위반 처분 없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네, 다시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에는 저희가 크게 신규로 인증을 받고자 하시는 기간이 있고 재인증 대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기간에서도 한 20분 조금 안 되시게 오신 걸로 제가 사전 접수 봤는데요. 신규 신청 기간 및 23년 이전에 인증 받으셨는데 인증 유효 기간이 경과되신 기간 있잖아요. 이제 경과되셨기 때문에 다시 신규 인증 기간이신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 사업 신청 기간은 지방 시달된 대로 그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담겨져 있어서 다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 월요일부터 5월 26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25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좀 더 들여가지고 한 보름 정도 이제 신청 기간인데 16일로 그렇게 이제 했고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을 이제 한 보름 정도를 들여도 임박해가지고 대부분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뭐 6시까지만 접수가 되면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바쁘게 업무하시면서 하시다 보니까 6시가 넘어가고 전화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게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임박하기 전에 그 시작 시점부터 중간 시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서로 검토도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더 서로가 많고, 네, 좀 임박하지 않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6일 화요일 6시가 지나면은요, 저희가 절대 접수 받지 않고, 네, 추가 접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경로입니다. 경로는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 아래 보고 계시는 링크 주소로 네, 접속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이 뜰 거예요. 신청 기간 해서 거기에 이제 클릭하셔서 아래 보고 계시는 신청 서류 목록을 잘 작성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출 서류가 또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고용 서비스 우수기간 인증 혹은 재인증 신청서. 네, 요거는 이제 별지의 양식은 저희가 이 뒤 시간에서 정훈영 대리님이 되게 디테일하게 또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네, 염려 마시고 네, 신청서를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4번을 주셔야 돼요. 네, 관할 세무서장 발급한 네,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신고 필증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신고 필증 4본. 네, 이제 여기에서 비고를 보면은 직업소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신 네, 당연히 이제 그러시겠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또 발급이 좀 다르신가 봐요. 그래서 네, 요 발급하는 것도 좀 봐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고용 서비스 현황서를 주셔야 돼요. 네, 요게 아마 작성하시는 게 분량도 많고 되게 좀 고민스러우신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 설명회를 좀 54 하는 거는 이 현황서를 작성하는 그 방법과 주의사항 같은 걸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오셔서 이따가 좀 뒷시간에서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서에는 현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 운영 계획서까지 포함시켜 주셔야 돼요. 네, 저거 잘 봐주시고요. 네, 디테일한 내용은 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제 요거는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광역형하고 지역특화형이 있는데 유형 한 개만 신청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질문을 이제 간혹 내선번호로 이제 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관은 직업정보 제공 네, 그건 아니네요. 직업정보 제공도 하고 직업소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위탁사업도 한다, 국시도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개가 다 해당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업 유형을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우리가 중복이 되는 속성이 있지만 잘 현황을 보셔서. 그 평가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절차 네, 1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심사 절차는요, 저희가 서류, 그다음에 현장 실사, 발표 심사. 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으로 봤을 때에는 6월 중순 즈음부터 9월까지고요. 서류 심사는 저희가 5월 26일까지 이제 신청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취합하고 이제 평가위원 풀 설명 워크숍 해서 6월 정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서류를 다 검토해요. 해가지고 인증지표 구성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실사와 발표 심사를 받으실 대상 기관을 서류 심사 단계에서 확정하게 돼요. 그래서 고득점 순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서류 심사가 끝나면 현장 실사를 1대1로 저희가 방문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평가위원단이 3인 1조로 기간별로 나갈 거예요. 나가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 달부터 8월 혹은 늦어지면 9월 초 정도까지 방문 드릴 거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서류도 보지만 현장 인터뷰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의 대표님 혹은 실무 담당자 뭐 팀장님이라거나 상담사 분이라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황을 조금 더 좀 서류로 미진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상황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현장 인터뷰를 요청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요청을 어떤 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대표님, 팀장님, 실무자 다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정을 조율을 해서 현장 실사가 정해지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에 좀 배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조율을 미리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사 통해서 서류 심사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고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끝나면 이제 저희가 9월 달 정도에 발표 심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발표 심사는 대상 기간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또 발표를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다 1년에 서류 현장 발표가 끝나고 나면 최종 인증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서 심의 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 실사에서 제가 요 밑에 보시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거기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협조 부탁 사항이 있는 게,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항공원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객은 누구냐면은 그 민간위탁 기관에서 고용 서비스를 받으시는 구직자분들 있잖아요. 예, 그 구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자 해당 명단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나갈 때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전에 고지를 드릴 거예요. 장소라던가 발표하는 방법이라던가 이제 고지 드리면 기관별 발표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표는 이제 우수 서비스 창출에 대한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고 별도 공지가 나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11쪽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최종 선정이 11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증 기준 충족하고 모든 단계별 심사를 통과한 기관은 인증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배점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점 1000점 만점에서 800점 이상을 취득하시는 경우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수상하는 그 항목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서 발급하고 수여식을 하게 되면 올해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네, 12쪽에 우수 인증기관 혜택에 대해서 내용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려서 그 파란색 부분은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밑에 부분에 검은색 글씨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그래서 감경 가능한 거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에 따라서 감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심사 결과 상위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표창 등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훈련, 연수 등의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수 사례집을 또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집을 통해서, 그리고 고용24 포털에 우수기관 명단을 게시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여식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13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돼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부분이
밝혀졌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 근데 거의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시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의 계속 사업 실적이 없으신 경우, 네, 이러신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인증 저희가 정해져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기구 그 해당되시는 사례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 시점에 폐업이 된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을 이제 할 때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 우수 인증 기간 목록에서 그 폐업 기간은 저희가 빼게 됩니다. 네, 빼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주요 사항은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고 사업 절차와 참고 사항으로는 직업 소개 사업과 저희 직업 정보 제공 사업별 인증 지표와 평가 항목이세요. 네. 요 부분 잘 봐주시고요. 네. 한번 요거를 살펴보면은 영역은 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에는 영역 4가지입니다. 운영 활동, 업무 프로세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원 관리 성과. 네, 이렇게 있고요. 총 배점은 1000점이고 그리고 영역 4개가 배점을 보시면 달라요, 배점이. 네. 그래서 그것도 좀 보시고 각 4개 영역별로 평가 항목이 더 세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 항목도 배점이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그 사전 접수를 받을 때 사전 질의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2개 기간만 그 질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셔야지 질문도 나오시니까 이제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성과에 보시면은 취업 실적 그 항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이제 3년도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연도만, 이게 3개년도 중에 2개년도만 위탁기간 그런 취업 성과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거냐. 그러면은 신청 안 하는 게 낫냐. 이제 약간 요런 이제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취업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큰 영역별 하위의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결과도 중요한데 프로세스나 인적 물적 자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비단 취업 실적만 안 좋다고 해서 여기는 뭐 인증을 받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네,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업정보 제공 사업은 이제 약간 영역이 다른데요. 운영 활동,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성과 요 3가지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인적 자원 관리하고 정보 보안 이제 요게 다른데 아까 직업정보 소개 사업에서는 자원 관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적 물적이 다 들어가요. 근데 직업정보 제공은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니까 물적 자원이 평가하는 거에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인적 자원 관리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는 정보 보안.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게 개인 정보라던가 이런 정보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 영역이 다르신 거예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셨네요. 두 번째는 이제 인증지표 구성 및 평가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좀 살펴보면 직업 소개 사업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그냥 같이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하게 이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행 계획에서도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 활동을 보면 인증 지표가 2가지입니다. 운영 계획 및 업무 개선, 개인정보 보호 및 법규 준수가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항목들은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장 실사를 갔을 때에도 요 세부적인 평가 항목 기준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운영 계획 실행 및 개선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인증지표는 세 가지이고요. 구인 및 구직관리에 보면 평가 항목으로는 구인관리, 구직관리, 네, 이렇게 별도로 보고요. 그다음에 직업상담 및 취업 알선에 대해서는 세 개의 세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취업 알선 및 지원, 그다음에 취업 알선 채널의 다양성. 네. 그러니까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취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관기관하고의 협력을 했느냐, 네,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직업 상담을 서비스를 제공하신 이후에 어떠한 사후 관리 노력을 했느냐, 네, 그런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 자원 관리입니다. 인증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인적 자원의 적절성에 관련해서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를 평가하고 인적 자원의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관에서 함께 일하시는 구성원들 분들께서 직업 상담이나 하시는 고용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자격이나 학력이나 경력 등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표로 인적 자원 개발 및 투자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은 교육 훈련을 하고 계시는 현황, 그리고 보상 및 복리 후생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 공간이 얼마나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이 공간이 구성되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교통의 접근성,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 보시면은요, 이제 성과 있는데요. 성과는 인증 지표는 4개입니다. 재정 건전성, 고객 만족, 취업 실적, 우수 서비스 창출이 되겠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원에서 별도 고객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부분은 현장 실사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인 직업정보 제공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요 직업 소개 사업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요 5개예요. 네, 그래서 한 개가 더 많죠. 정보 보안이 많고 자원 관리에서 물적 자원이 빠지고 인적 자원 관리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시고요. 이제 업무 프로세스에서 보시면 약간 다른 게 직업 소개하고 B2의 컨텐츠 업무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채용 정보 제공, 인재 정보 제공. 이제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거고 B3 정보관리 업무 프로세스에서도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채용 DB, 인재 DB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시느냐, 네, 관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계시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평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부분은 앞에서 제가 직업 소개 사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정보 보안 부분이 좀 달라서 이 부분 보시면 고객 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그리고 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과도 약간 세부 평가 항목은 다르신데요. 고객 만족도에서 여기서는 설문조사만 하지 않고요. 수은 방문자 수, 그러니까 그냥 그 실적 데이터 자체도 봐요. 네, 그것도 보고 재정 건전성하고 우수 서비스 창출은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가의 방향입니다. 네, 22페이지 봐주시고요. 그 앞에서 이제 지표를 설명을 드리면 왜 이렇게 복잡하지? 한눈에 잘 안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수기관 인증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는 플랜, 두, 체크, 액트, 이 4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앞에 영역별로 운영의 현황,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자원 관리, 성과 이 네 가지를 잘 하면 고용 서비스 우수한 거란 걸 건데 그거를 할 때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연초에 계획을 잘 체계적으로 세워서 연중에 세운 계획대로 실행을 잘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체크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점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서 내년에 다시 개선하는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거. 요 네 가지가 다 흐름이 보이면 되게 원활하게 우수하게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를 PDCA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lan, Do, Check, Act. 네, 요거를 머릿속에 두시면 현황서 작성하실 때에도 항상 생각하시고 뭐 계획은 되게 잘 세우셨는데 얼마나 운영이 되었지라고 보면 계획 대비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받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네 가지를 항상 잘 균형 있게 하시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신청 유형의 공통 평가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성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과라고 하는 거는 서류 심사 저희가 6월 달에 하니까 연말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확인을 직접 해서 그걸 보고 나서 성과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에서는 성과 외의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서류 심사 통과 기준이 충족이 안 되시면 탈락이세요. 네, 탈락이시고. 그래서 밑에 글씨가 사실 조금 작게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 영역 제외되는 서류 심사 미포함 항목은 뭐냐면 직업 소개 사업의 경우에는 A 영역의 2-2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하고 C 영역의 3-1 시설 공간의 적절성 그리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경우에는 A 영역의 2-1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요거는 저희가 현장 실사에서 직접 보고서 평가하고 있어요. 서류에서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가서 봅니다. 네, 요건 제외고요. 그리고 그래서 서류 심사 최저 통과 점수와 법령 위반상 조회 결과에서 문제가 없으시면 통과를 하시게 됩니다. 현장 실사입니다. 현장 실사는 사전에 고지된 일정, 저희가 일정을 좀 미리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저희 신청서에 있는 담당자 그 번호 있으시잖아요. 담당자님의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말씀 주셔서 정해지게 되면 일단 정해지면 기관을 방문을 해서 CEO 혹은 직원 인터뷰를 하고 현장에서 그 서류 심사했던 것들도 저희가 그 노트북으로 시스템에 다 서류 심사 결과도 다 있어서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거예요. 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 심사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발표하는 장소를 마련할 거예요. 네, 마련해서 이제 대상 기관으로 연락을 받으신 기관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발표를 통해서 우수 서비스 창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지가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에서는 이제 공통되는 평가 방향 말씀드렸고요. 이제 유형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광역형으로 신청 예정이신 기간 있잖아요. 보시면 1형 광역형 직업소개사업 신청기관은 본사와 개별 지사를 모두 심사를 하되 서류 심사는 공통으로 진행하고 현장 실사는 각 사업소별로 개별 진행합니다. 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잘 염두에 둬주시고요. 이제 그리고 고용 서비스 현황서는 신청 단위 기준으로 한 부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용 서비스 현황서에
근데 지사 내용을 포함하시는 거예요. 네. 포함하시고요. 그리고 개별 지사의 인증 여부는 본사의 인증을 전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그 하위의 지사만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인증이 돼야 돼서 네. 그래서 저희가 본사 인증 여부도 봅니다. 네. 보고요. 그래서 아래 그 별표로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년 광역형의 경우 본사 인증이 없는 지사 단독 인증은 불가하다.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역형의 이제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본사하고 지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지사 같은 경우에 이 표에서 연보라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사에서는 본사에서 약간 달라요. 제출하셔야 되는 게. 네. 그래서 평가 항목이 다른 거죠. 평가 항목이 보시면 본사는 대부분 운영 계획 실행 및 개선. 그러니까 큰 계획은 다 본사에서 수립을 하신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사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나머지 실행적인 거 있잖아요. 각 지사별로 상황이 다르시니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라던가 법규 준수와 윤리 경영 사안이라던가 구인 관리 등 이런 것들은 본사 계획이 있어도 지사에서 활동하시는 건 다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저희가 지사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좀 잘 봐주시고요. 네, 본사와 지사가 평가 항목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사에 대해서는 본사와 지사 간의 차별화된 항목만을 평가하고 그 외 항목은 본사의 평가 결과 점수를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본사에는 3명이 1조로 해서 현장 시사를 가고요. 지사는 2분의 평가위원이 배정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 밑에 중요해서 다시 한번 네모 박스에 넣어놨어요. 네. 본사가 인증된 경우에만 지사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특화형 한번 보면 지역특화형은 전체 평가 항목을 서류 심사,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가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광역이랑 이제 이런 전화도 이제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지역의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무언가 우리만의 차별화된 노력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우리는 중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다 해서 이쪽 뭐 구직 취업 알선을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어떤 무언가 특성화된 노력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업정보제공사업 평가할 때는 이제 그래서 각 평가 항목별로 계획 수립하고 실행을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하였느냐, 계획 대비 그런 우수성, 그리고 지역 특화별로 얼마나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느냐,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서 및 현황서 작성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 부분입니다. 신청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단 사업소명, 대표자 등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직업 소개 사업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등록증 및 등록 필증을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도 내용에 맞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우편 주소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유형입니다. 사업 유형은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 직업정보 제공 사업 유형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사 유무 및 지사 수는 지사가 있는 경우 유에 체크해 주시고 전체 지사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본사 이외에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무에 체크해 주시고 신청 주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형 광역형은 온라인 취업 포털 또는 본사와 지사가 함께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2형 지역 특화형은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의
특화된 고용 서비스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온라인 취업 포털이거나 본사, 지사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광역형, 그 외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역 특화형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 광역형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본사, 지사의 사업자 번호 모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확인하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담당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의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중간에 변경 등록 신고 기간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체명, 대표자, 주소 변경 등 사유로 변경 등록 신고된 기간은 경과년수를 최초로 등록한 일자부터 산정합니다. 사업기간 3년 이상 입증 방법은 등록필증을 갱신한 경우 해당 등록필증 상단에 위치한 해당 관청의 담당 부서의 동일업체임을 인정받아 변경 등록필증에 최초 등록일자를 수기 입력하고 담당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혹은 해당 관청에서 등록 신고 관리 대장을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년 미만 기간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사업 신청이 좀 어려운데요. 이 3년 미만 기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9일 이후로 직업소개 등록 또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 등록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기간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위 빨간 네모 박스에 표시된 부분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같은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였고요. 본격적으로 현황서 작성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작성 요령에 대해서 꼭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그 평가 기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최근 3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현황서 작성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자면 작성 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성해라 저렇게 작성해라는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현황서 작성 방법 중에서 직업소개 사업 유형입니다. 가장 먼저 작성하실 부분은 일반 현황인데요. 주요 업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수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사, 지사 현황에 대해서는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광역형의 경우 가장 상단에 본사를 작성해 주시고 그 아래 부분부터 지사를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특화형 경우 같은 경우는 첫 행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 현황도 이와 같은데요. 일형 광역형의 경우 본사와 지사의 전체 직원에 대해서 현황을 소속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도 또한 동일합니다. 이형 지역 특화형의 경우 신청해주신 기관이나 지사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도의 경우도 지사라면 해당되는 지사의 직원 현황과 조직도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점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평가 항목과 연결된 현황서 내용 부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부탁드립니다. 현황 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평가 목적 및 취지, 그리고 평가 항목, 차관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작성하실 부분은 운영계획 실행 및 개선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따른 실행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 운영계획서 관련해서 추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계획서 있는 경우 유에 체크해 주시고 반드시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계획서는 주요 업무인 구직과 상담 취업 알선에 대한 업무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고 인적 자원 관리, 시설 관리, 개인정보 보호, 수수료 등 직업소개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영계획서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청년 내일 채용 공제 등이 아닌 기관의 직업소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계획서를 말하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지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계획 그리고 계획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된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규 준수 및 윤리 경영 부분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법규 준수 여부와 윤리 경영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법규 위반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나 윤리 강령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 B 업무 프로세스 영역입니다. 우선 구인관리 지표인데요. 기관이 수립한 구인관리 계획과 계획에 따른 구인관리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구인관리 계획과 구인관리 현황 그리고 최근 3년 전 구인자 수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구직관리 지표입니다. 구직관리 계획과 관리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구직자 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구인관리와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인관리와 구직관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구직자 수, 구인자 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요. 2023년부터 2025년간 구직자 및 구인자 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1인 평균 같은 경우는 위에 식을 확인하시고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1일 평균 계산 중에 소수점 발생 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과 계획에 따른 직업상담 및 사례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상담과 사례관리 계획 그리고 그 사례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체크할 예정입니다. 취업 알선 및 지원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취업 알선 및 지원 계획과 계획에 따른 취업 알선과 지원 수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취업 알선 계획과 구인구직 요구사항 분석 자료를 확인하고요. 취업 알선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취업 알선 지표의 다양성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취업 알선 채널의 관리 계획과 계획에 따른 취업 알선 채널의 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 취업 알선 수준 계획과 함께 협약기관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직업상담 사후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직업상담 사후관리 계획과 계획에 따른 사후관리 수준을 평가합니다. 직업상담의 사후관리 계획을 확인할 때 저희가 직업상담 대상별 사후관리 계획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C 자원관리 부분입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적절성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기관이 인적자원관리 계획과 계획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인적자원관리 계획에서는 특히 결혼 발생 시 공백 대응 계획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지표입니다. 기관에 소속된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업상담사의 근무 경력이나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사, 공인노무사 등 자격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데요. 기준 일자는 2025년 12월 30일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자면요.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평가를 위해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근무 기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을 뜻합니다. 또 직업 소개 관련 경력은 타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까지 포함된 경력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지표입니다. 기관의 교육훈련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의 직무에 활용한 교육 수요와 만족도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기관이 가지고 있는 교육훈련 계획과 그리고 현황,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활용, 그리고 전년도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 투자 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상 및 복리후생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보상 및 복리후생 규정과 규정에 따른 보상 및 복리후생 수준을 평가합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 규정의 주요 내용과 3개년 주요 개정사항 그리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상제도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적 자원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시설 공간이 법적으로 규정에 부합하고 내부 구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 규모나 편의 시설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설 공간에 관련된 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설계 도면, 그리고 화재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D 성과 부분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필요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총 자본과 자기자본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기자본 구성 비율, 산출 자료와 자산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총 자본 규모는 표준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 내의 부채와 자본 총계를 말합니다. 표준 재무제표 발급 방법은 위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와 재무상태표를 보실 때 빨간색 박스가 있는 부분이 총 자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자기자본 구성 비율과 최근 보조금 증감 부분은 위 화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기자본 구성 비율 환출이 불가한 무료 기관의 경우에는 보조금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경우는 증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실적 부분입니다. 기관의 취업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훈련 등 다른 사업을 경험하는 기간의 경우에도 해당 직업 소개 사업의 취업 알선 실적만을 반영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서비스 창출 부분입니다.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지표는 광역형과 지역특화형의 차관상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직업 소개 사업 내용이었고요. 이어서 직업정보 제공 사업 작성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소개 사업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주요 업종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전문 취업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해 주시고 주관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증 신청 사이트 주소 같은 경우는 기관의 주소명과 공식 오픈 일자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직도 또한 신청 기관의 조직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여기도 운영계획 실행 및 개선 지표입니다. 동일하게 운영계획서 유무에 대해서 판별하고 있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 부분입니다. 직업소개 사업과 유사하게 법규 위반 사업과 윤리 강령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비업무 프로세스 영역입니다. 고객 불만 사항 처리 관련된 지표입니다. 기관이 고객 불만 사항 처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응한 후 처리 내용과 결과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고객 불만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 불만 사항 처리 계획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지표입니다. 기관이 고객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자체 고객 만족도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계획과 이에 대한 결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활용과 고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샘플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채용 정보 제공 지표입니다. 기관이 채용과 관련된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유용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채용 정보를 개인 맞춤으로 제공하며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채용 정보의 세부 구성 항목 등과 그리고 제공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인재 정보 부분입니다. 채용 정보 부분과 유사 지표고요. 인재 정보 세부 구성 항목과 인재 정보 제공 프로세스 그리고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B-3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 부분입니다. 기관이 정보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백업하며 정보 시스템 장애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 관리와 장애 대응 매뉴얼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정보 시스템 관리와 장애 대응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용 DB 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채용 DB 관리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DB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채용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채용 DB 관리 계획과 현황 그리고 최근 6개월간 1일 평균 구인자 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인재 DB 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인재 DB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 DB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재 DB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평가합니다. 인재 DB 관리 계획과 현황 그리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직자 수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의 신뢰성 확보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정보 신뢰성 확보와 검증 체계에 따른 정보 신뢰성 확보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 신뢰성과 검증 체계를 검토하는 중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꼭 확인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부분인데요. 이는 직업소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동일하게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교육훈련 지표도 직업소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및 복리후생도 직업소개 사업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 정보보안 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하고 있는 정보보호 체계와 체계에 따른 고객 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고객 정보 보호 계획과 그다음 보호 체계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점은 그 기관에서 ISMS 인증 또는 ISMS P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 인증서를 첨부해 주시면은 D 정보 보안 영역은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표입니다. 기관이 수립한 보안 정책과 정책에 따른 보안 수준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과 보안 시스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ISMS 인증 또는 ISMS P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에 인증서를 첨부해 주시면 작성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는 직업 소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방문자 수 지표입니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방문한 고객 수를 평가하는 지표고요. 최근 6개월간 1일 평균 순방문자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방문자 수 같은 경우는 인증받고자 하는 웹사이트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최소 한 번 이상 방문한 사람 중에 고유의 IP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계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회원과 비회원 수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서비스 창출 지표입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평가하는데요. 차관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급 신청서 및 현황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고용정보원 정재호 대리입니다. 저는 시스템 접속해서 회원 가입하고 이제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에서 이렇게 고용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맨 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보시면 우수기관 인증제 관련해서 사업 개요나 인증제 심사 기준, 뭐 공고 신청 인증 현황 이런 것들을 메인 화면에서 보실 수 있고, 그 최신 공지 2개를 요 밑에 공지 노티스 부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보시면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공지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일단 보시면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면,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해서 요 기관 회원으로 바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분들은 요 회원가입을 통해서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존에 아이디 만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요 기관 회원 누르고서 아래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누르면은 여기서 아이디 찾기하고 기존에 비밀번호 기억 안 나는 경우 여기서 비밀번호 재설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여기 회원가입 들어와서 가운데 기관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테스트로 하나 입력을 해놨는데 이렇게 찾기를 해서 방금은 형식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찾기 버튼 눌러서 기존에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에는 신규 기관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신규 기관 한 20분 정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등록 안 된 경우에는 여기 아무것도 안 뜰 텐데 그때는 요 신규 기관 등록 눌러가지고 여기서 기관에 관한 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걸로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여기 기관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5자에서 24자의 영문, 소문자나 숫자 조합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이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9자부터 24자 사이에 영문, 숫자, 특수기호 3가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담당자 정보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기관에서 인증 담당하실 분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직접 뭐 통신사 본인 인증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직장 전화번호 입력하는 단입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 내용 다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동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전체 동의를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뭐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선택 동의 있는데 이 부분은 원하시지 않으면은 동의나 동의하지 않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읽어보시면은 약관이랑 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저희가 이제 서명을 간단하게 맡고 있는데 이렇게 대충 입력해가지고 입력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까지 하시고 가입하기 하시면은 가입이 진행됩니다. 저는 지금 시연을 위해서 테스트로 가입해 놓은 아이디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한 다음에 공고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서 이 공고 신청 눌러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고 신청해서 우수기관 인증제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시면 지금 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올해 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첨부된 PDF 내용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버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테스트 아이디로 로그인하면은 그 신청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인 하실 때 본인 이름으로 한 번 더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보안 가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분이라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이름을 좀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고 다시 공고 가서 보시면은 지금 전 페이지에서 보면 접수 대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안내드렸던 대로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그 사이 기간이 되면 이게 접수 상태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요 신청하기 버튼이 지금은 로그인 하셔도 안 보일 건데 그 접수 기간이 되면은 요 신청하기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때 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인증제 접수에 접수하고 관련돼서 이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내용 설명드리고 그 동의를 받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합니다 누르시면은 이제 동의한 시점 있고 시점이 나오고 이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제 신청서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체 기관 현황은 아까 가입하실 때 입력했던 기관 정보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번호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3년이었나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연도 변경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20년 2월 6일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법인 등록번호도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법인 그 대표자분 생년월일이랑 주민번호 앞에 7자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소 현황 부분은 이 사업소명 신청 구분은 여기 신규인지 아니면 재인증기관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사업 유형이랑 뭐 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신고일자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누르면 월 단위로 움직이고 연도 변경하시려면 여기 위에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제 연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19년 이전이면 여기서 뒤로 가게 하면은 2009년 그리고 99년부터 2010년 이런 식으로 예전 날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사 유무 같은 경우에는 무로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유로 했을 경우에는 지사 개수 입력하실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신청 유형은 광역형인지 지역 특화형인지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형 선택하실 경우에는 이제 같이 신청할 지사 정보를 밑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지사 유무에서 유로 했을 때 요 개수하고 여기는 직접 연동이 되진 않고 요거는 맞춰가지고 지사 개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은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신청할 지사 정보는 밑에 입력하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만약에 지사 여러 개 입력해야 될 경우에는 지사 추가 버튼 눌러서 계속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울 경우에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혹시 입력하다가 이게 좀 그 보안 가이드 때문에 세션 유지 시간이 30분이라 조금 오랫동안 페이지 틀어놓은 경우는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여기 중간중간 임시 저장 버튼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중간에 한번 저장을 해주시는 게 조금 나중에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오랫동안 입력 안 한 경우에는 열심히 입력해 놓으셨는데 이게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요거는 참고하셔서 중간중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자 정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처음에 가입할 때 본인 인증하셨던 그 정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름, 직장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이 있고, 여기 부서명이랑 뭐 직위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필수 입력이니까 요건 전부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버튼 눌러서 소재지가 빠졌네요. 네, 소재지 조회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눌러서 체크하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거 하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 개수하고 요거랑 맞춰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는 기본 서류 제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뭐 신고 필증 한부, 고용 서비스 현황서, 그리고 재무제표, 그리고 운영계획서 이렇게 있고요. 일단 여기 있는 파일들로 임시로 일단 첨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첨부라서 이렇게 다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첨부 자료 1, 2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증빙 자료 이런 거 내고 싶은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zip 파일로 압축해가지고 최대 100메가짜리 파일 2개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니까 만약 필요하다 싶으면은 용량 고려하셔가지고 최대한 압축 파일 하나나 2개로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 부분인데 여기는 만약에 없는 경우엔 무로 하고 있는 경우엔 유로 체크한 다음에 당해년도 운영계획서랑 전년도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운영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있는데 이 버튼 눌러보시면은 운영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가지고 운영계획서 작성해서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부 파일까지 다 첨부한 다음에는 이렇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확인 버튼이 뜨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뭔가 빠진 것 같다 싶으면 취소하고서 여기 수정 한번 좀 해주시고 이렇게 뭐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쭉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 싶으면은 다음 누르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이렇게 신청 완료됐다고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뜨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 우수기관 인증제 관리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현재 상태가 신청 접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접수기간 내에는 여기서 확인해 보시고 수정은 지금 버튼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혹시 수정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 한번 주시면 되고요. 여기 신청서나 이거 누르면 첨부 파일로 바로 가니까 아이고 관리 부분에서 현재 그리고 나중에 그 평가 진행되면 여기 평가하고 뭐 최종적으로 진행 상태가 조금씩 변경이 되거든요. 나중에 중간중간 관리할 때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스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화면에 안내드릴 문의처로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